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바꿀까요?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이 갑자기. 네,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갔던 의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오마이 TV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첩첩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국회법에서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돌아오시는 대로 잠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준비됐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도가 검찰은 이제 종을 쳤다, 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왜 이렇을까,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우리 총장님 보셨습니까? 네, 그럼 우려 섞인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보도 보셨죠? 네. 왜 이렇게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게 해야 했을까? 애매하고 힘들다고 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잠재워질 겁니다. 그런데 왜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굳이 검찰에서 그걸 끝내려고 했을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왜 검찰에서 무혐의로 굳이 끝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죄는 왜 무혐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정에 인식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인식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검찰이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휴대폰도 반납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해서 반납하고 이러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총장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제가 무슨 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증거를 부인해요. 그러면 이 증거 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PC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자가용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잘하는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려면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장 검사님, 예. 핸드폰, 집, 사무실, 그리고 PC, 자가용 등등 압수수색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사건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한 번을 못해요.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해요. 이러니까 검찰이 조종을 울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이 훌륭한 검사들의 욕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당당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아까 이성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PPT를
100장을 틀었답니다. 이렇게 100장 틀어서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는 사례 검찰총장님 있었습니까? 여지껏 무혐의를 브리핑하면서 PPT를 100장이나 틀은 사례 있었습니까? 아마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검사가 PPT를 트는 예는 뭡니까? 이 사람 유죄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입증하기 위해서 PPT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인 사람들이 무혐의 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PPT를 100장을 틀었다? 이게 검사 치욕의 날입니다. 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검찰총장님도 이런 일이 기억에 나지 않을 겁니다. 1.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 휴대폰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검찰, 이종호라고 하는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39차례 통화를 합니다. 2020년에 말이죠. 이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털지 않는, 포렌식하지 않는 검찰.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 했어야죠. 자, 묻겠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통화했던 것 보도 보셨습니까? 예, 무슨 그 뭐 문자나 연락이 있었던 보도는 봤습니다. 2021년에 문자와 연락이 있었고 2020년에는 39번에 36차례인가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핸드폰 포렌식 못하겠다면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의 ABC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무혐의를 쳤어요. 권오수도 민태균도 이종호도 그리고 모두 다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받습니까? 얼마의 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하면서 이익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최은순 모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23억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권오수도 자기 주식이라 털고 나가질 못했어요. 이종호도 민태균도 언제 엑시트해야 되는지 하지를 못했어요. 주가 조작은 실컷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하고 7초 만에 8만 주를 매도했던 김건희, 최은순만 23억의 이익을 봤어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김건희, 최은순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시세 조작, 주가 조작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두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 되니까 검찰이 사망선고 받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던 시절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둘이 다이렉트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용산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건희의 변호사만 몰라도 김건희의 용산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소통하고 있으니 이원석은 빠져라.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 이창수 지검장도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용산과 중앙검사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런 통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네. 답변 중에 예.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 탄핵 사유 보신 적 있어요? 수사했다고 탄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주의 주장은 얼마든지 하시라. 그건 개입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 했는데 팩트가 다른 건 제가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검사 우리 법사위에서 2명 조사 청문회 했고 2명 남아 있는데 어디를 봐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게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점을 명확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영철 탄핵 사유 제가 2번 다시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한 검찰에서 징계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자체 정화 작업, 징계 뭐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실 필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검사가 수사를 했다라고 탄핵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장경태 의원 지금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갔다 왔는데 결과 보고를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법사위에 하세요. 국정감사 하세요. 증인 출석을 하지 다들 않은 조용히 하세요.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한 자, 보고하세요.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서 본 위원과 이건태 위원 또 이성윤 의원 3명이 네. 직접 또 국회 3처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막은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였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한 경찰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또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동행명령장 송달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언론인과 또 유튜브 또 여러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고 법사위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정에서 충분히 처벌로 다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조항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법사위 의결로서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사자도 아닌 행정실 직원도 아닌 당사자도 아닌 의원이 가서 한 얘기를 지금 결과까지 말씀. 제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제가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의결을 했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자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 명령장 집행 여부를 당연히 제가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말하든 갔다 온 의원에게 보고를 받든 아니면 국회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여기서 답변하든 그것은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편파가 아니라 의사 진행 방해 발언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 우리 검찰총장님, 예. 자, 저 조용히들 하세요. 오전에 조용히들 오전에 하세요. 나온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셨어요. 저 자, 저 진행하세요. 질문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 진행하세요.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예. 지금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의원이 질의 시간이다만 소란스러워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의사 진행하세요. 나온 그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에 당시의 그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대가로 그 대신에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라는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해당 지역구에는 김종양 현 의원, 그리고 장동화 전 도의원, 장영기 벤처기업 회장, 그리고 김상규 전 조달청장 등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명태균의 그동안의 진술이나 정황으로 비춰보면 명태균의 그 뒷배는 김건희 여사 부부라는 그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명태균이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총장님,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처럼 강하다고 본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검사가 형사사부의 검사가 4명이라고 합니다. 인원을- 4명이서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2명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예, 6명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70명의 수사검사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57명의 검사가 공판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야의 대우를 달리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것 한 5분의 1이라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창원지검- 총장님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창원지검 수사팀이랑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하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창원지검 모든 국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들 일부와 검찰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 지금 원칙대로 다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 행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유탄이 우리 심우정 총장님한테까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총장님이 먼저 이창수 검사장을 문책할 생각 없습니까?
어떤 사유로 문책하라고? 자,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수모를 보였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님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죠. 진상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그 진상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단 중단하라는 이원석 총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사가 다 종결된 부분이라서 예, 신속하게 그 문제점 왜 해보도록 총장까지 하겠습니다. 속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올백 사건 처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 결론과 달랐던 적도 2번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 관심을 최고로 끄는 건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최재형 목사가 나를 기소해봐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직접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까봐 불기소 처분하는 수사 수모를 또 겪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전혀 다른 1차 수심위에서는 또 만장일치로 전혀 다른 결론이 있었고 수사팀에서 그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입니다. 딱 어떻게 교묘하게도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처리를 했던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과거에 이런 처신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용산의 우도에 맞춘 업무 처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지휘권 없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권을 총장님이 행사하지 않는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상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감장에서 본인이 했던 것으로 용산의 알고 있습니다. 우중에 맞춰서 그렇게 처신을 했던 경우라고밖에 못 볼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레드 팀을 동원해서 심사했다고 하는데 그 검사들은 검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또 수사팀이 브리핑을 하는 대로 수사 기록도 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레드 팀이 아니고 그 빨간 드레스를 입은 들러리들이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마저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전에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는데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또 검찰의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신문관들, 많은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에 상처를 줬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장님이 먼저 나서서 문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전 검사들을 항상 믿습니다. 잘못을 할 때까지도 계속 믿으실 생각입니까?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시던데 검사들의 탄핵 사유는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수사를 했다고 탄핵하는 내용입니까? 수사 과정에서 범법을 저질렀다고 탄핵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수사 내용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러면은 겹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범법의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도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면서 조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의 상식에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추진해도 가결시켜도 우리 총장님은 그때는 동의하시겠죠? 제가 동의할 여부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지휘하겠습니다. 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난번 엄희준 검사를 직접 발언대를 불러서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권은 국회 권한이다라는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것처럼 또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지금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 검찰총장은 이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 잘 들으세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 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탄핵 소추 사유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하였다. 중단하세요. 그 언론 보도 나온 거가 더 있어요? 중단하세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소 제기 전에 정당법 위반에 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 사실 공표죄를 범하였다. 이게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내용이고요.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을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의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공소 제기 전에 뇌물죄의 피의사실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대비 세면대 등의 부적절한 공용물 손상을 하였다. 이게 탄핵소추 내용이고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총장이 지금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 정치적 검찰총장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자 엄희준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1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3월 23일 사이에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은 거시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연습시켰고 실제 이를 재소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고요.
검사 강백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이것이 탄핵소추 내용이지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라든가 그냥 수사해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검찰총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박균택 의원님 질의 시간 아닙니까? 했어요. 자, 그다음 저러니까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 하니까. 박균택 의원은 좀 띄워주세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맨날 영화 할머니가 아는 145점을 입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총장님. 예. 김건희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자폭 불기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선전포고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검찰이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은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도 두고 검찰총장님들이 직을 걸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다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나름 소신 있는 수사했던 검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은 좀 다소 약하게 한 적은 있었겠지만 부디 이 검중 궁궐에서 나오셔서 정말 국민의 분노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다고 다 소연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지금 김건희 불기소는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만 딱 여기 고위 간부들만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할 텐데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디 우리 총장께서는 잘못된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조작 이번 불기소 관련돼서 짧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찰 불기소 결정문 이 언론 보도 자료 보면 이 김건희가 이종필 권오수와 연락을 했으나 이종호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 연락 정황 근거로 썼더라고요. 근데 이종호 씨와 연락했다는 많은 증언과 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종호 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검찰의 여러 해명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최재원 부장인가요? 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도 안 해놓고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주거지는 신청도 안 해놓고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첫 검찰 브리핑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수사 같이 진행하고 있다.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까지 해서 압수수색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 했다가 쏙 뺐습니다. 검찰 해명문 보셨죠? 총장님께서 보건 받으시겠죠? 당연히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쏙 빠진 채 사무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라고 한 거 보셨죠? 해명. 예, 해명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2차 질의서 보내셨습니다. 2023년 7월 서면 질의서 2차 발송했던 거 아시죠? 예. 답변서 언제 온지 아시나요? 1년이 지난 24년 7월 5일에 답변서가 제출됐는데 2심 재판 변론 종결은 7월 2일 종결이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가 김건희 여사의 서면 답변서가 법정에 제출도 되지 않고 진술과 변론이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2심 재판도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차례 가까이 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1, 2차 모두 다 계좌를 다 주가 조작에 활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중앙지검
위원장한테 제가 질의할 때 당일 거래량 3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나 금융당국에서 이 수사협조 공문 제출한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증권사 금융당국 압수수색하신 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했다면 당연히 영장은 나오겠죠. 협조 공문 보낸 거 있냐고 달라고 했더니 제출도 못합니다. 이런 엉터리 수사를 누가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총장님. 제출이라도 해야죠. 수사했다. 수사했으면 했다고 제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명품백 도이치모터스는 뭐 검찰총장의 지휘배제는 됐지만 명품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은 심우정 총장 취임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건 수사지휘 안 하셨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굳이 질문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반론게 있으시면 위원장에 신청하십시오. 반부패 수사 2부장 최재현 부장하고 형사 1부장 김성호 부장이 가서 그 신분증 뺏기고 핸드폰이랑 신분증 다 뺏기고 수사했던 2명의 검사가 이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뺏기고 수사한 건 아니고 뭐 경호 뭐 자발적 반납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현석 총장이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하라고 했는데 김경목 부부장 검사였나요? 예.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 들이받으니까 진상 조사에서 진상 파악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진짜 참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검찰총장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면 본인도 정윤회 사건 수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래도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후배들 아닙니까? 직속 후배들. 그런데 그거를 수사 못하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경호처가 마련해둔 내실 가가지고 핸드폰 신문지까지 뺏겨가면서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상 조사를 했다가 부부장 검사가 들이받으니까 진상 파악으로 바꾸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상 파악했습니까?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왜 진상- 10시간이나 이후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아니 수사지휘를 배제하더라도 보고는 할 수 있잖아요. 다 지금 친윤 검사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이 명예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왜 보고 진상 파악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진상 확인 중입니다. 아직도 종료가 안 됐습니까? 예,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일단 진상을 확인을 중지하라고 이호 총장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수사가 종료됐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찰 해명도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는 박승환 차장님 1차장 지휘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조상원 4차장 검사 지휘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장, 4차장이 다 두 수사를 다 전담해서 압수수색 진행하셨었습니까? 그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할 때?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건 법조인 아니 저도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 검사 선배들 정말 좋은 유능한 검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법조인 아니 제가 봐도 이렇게 유능하시겠죠. 근데 너무 무책임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70년 검찰 역사상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장님께 뭐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여쭤봐야 당연히 뭐 구체적 수사 사건에 답변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질문 구체적 드리진 않지만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정말 해도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차장이 다 수사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금융당국의 이 경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상거래 경고받은 것에 대해서 수사협조 공문을 제출하라 했는데 그건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실 때 협조를 하잖아요. 뭐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 공문을 중앙지검 제출 못하냐? 아니 수사를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수사 비밀도 아니고 금융당국에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협조 공문이 있을 텐데 냅다 가가지고 하신 거 아니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걸 제출하지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검찰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 예전에 직을 걸고라도 검찰총장님들이 버티시고 했잖아요. 국정원 수사 소신 있게 하셨던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실 청와대 수사 소신 있게 하시던 검사들 어디 갔고 시한본부니 기무산이 다 수사하셨던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법조인 아닌 저도 답답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애정이 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운데 다른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나 뭐 다른 변호사 선배들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네. 이거 수사-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이라보다 이거 확인해서 꼭 총장님이
책임지고 제출해 주는 서류라도 이거 수사협조한 서류인데 왜 못합니까? 제가 지금 뭐 수사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지검이 수사 종결됐으니까 한번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사 예.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문서 제출이 이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총장님, 이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고하면 총장님이 수사지휘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진작에 수사지휘 복원해가지고 수사지휘 하시지 항고 사건 수사지휘 하신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지휘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요. 이미 지금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수사지휘가 복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바뀌자마자 또 수사지휘를 한다고 회복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고검에서 아마 항고 사건 진행할 텐데 고검이 직접 경정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까? 고검도 권한은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기소 지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고 피의자 김건희 소환할 수 있습니까? 의지 있습니까? 수사팀에서 항고가 되면 수사팀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이고 같이 수사 지휘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보안청사 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5시간 조사했다 해요. 5시간 조사할 일입니까 이게? 조사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던 것으로 10시간 조사했는데 명품백 5시간, 도이치모터스 5시간 했다고 언론 보도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 흘렸습니까? 정정 보도 요청했나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총장님이 말씀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말 혐의가 없습니까? 지금 중앙지검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김건희 녹취 사항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김건희 피의자 얘기합니다. 그분이 좀 알고 있어요. 증권사 직원하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분이 사라고 하죠. 그분 누구일까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님이 이 사건 지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건 통정매매 관련한 내용, 거래와 관련한 녹취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최은수 씨 볼까요? 최은수 씨는 수사검사 공판에 나온 수사검사 얘기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이 3,500원 밑으로 딜을 해놨대. 이런 내용 녹취에 나옵니다. 딜이 뭘까요? 딜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녹취록에 권오수 회장하고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에 대해서 통화하고 증거사 직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총장님, 이게 주가 조작 아니고 뭡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까 총장님 업무 현황 보고하실 때 자본시장 관련해서 범죄 엄정하게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하시고 뭔 엄정하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이창수 검사장 왜 탄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보십시오. 저거 주거지 저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반부패 2부장이 저렇게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나온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거짓 브리핑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서 대검에서 진상조사 하실 겁니까? 감찰하실 건가요? 제가 감찰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거 감찰 안 하실 건가요? 브리핑 과정에서 소통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그렇게 아니고 제19 감사기를 하시니까 검사 탄핵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 맞죠? 징계 청구권자. 네. 검사 징계법상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제19 감사기를 하시니까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브리핑했다는 것이 온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난리가 나면 검찰총장이 무슨 일이냐 조사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거 패싱 된 거 알고 계시죠? 저 사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해야 됩니다.
이창수 검사장 와가지고 사전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런 사건 사전 보고 대상 아니면은 총장이 왜 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창수 검사장이 검찰총장 배제시키고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이 보고 대상이 아니면 중간엔 또 왜 보고합니까? 중간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중간에 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보고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요? 법무부 장관 보고 안 받았다던데요. 법무부 장관께 보고할 사건은 같이 아닙니다. 보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을 꼭 같이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장관과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같이 보고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보고 안 한 게 잘못이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총장님은 이런 사건 조사 보고 제대로 안 하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검찰총장이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보안청사 달려가가지고 조사하는데 중간에 그냥 띡 보고해도 총장님은 그게 무슨 총장입니까?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도이치 사건은 수사지휘가 없었던 사건, 수사지휘권 아니 자체가 그러니까요. 소환해서 없었던 조사하라고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명품백을. 그런데 보안청사 가가지고 조사했잖아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징계 청구권자가 총장 맞습니다.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 청구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탄핵도 해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창수 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압수수색 안 했냐?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 가져오는 거 아니다. 저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검사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게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 300만 원 13억. 저 비위, 부패 범죄에 대해서 아무 사건이 아니라서 휴대전화 가져오면 안 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마지막으로. 검찰총장님께서 징계 청구하시고 나아가서 이 사건은 탄핵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검찰총장님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셔야 검찰이